아내는 상사와 바람을 피웠고 우리 결혼 생활을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설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정도로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아내와 저는 10년 동안 함께했고 결혼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서로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덕분에 우리 관계가 누구보다 특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얼마 전 아내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용기를 북돋아준 덕분인지 점차 동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미혼, 이혼녀 혹은 연애 중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좋은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자리에 자주 나가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억압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계, 특히 부부 사이의 친밀함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내는 먼저 애정을 표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는 피곤하다거나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내의 회사에 새로운 상사가 부임했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내는 점점 더 그 사람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문제까지 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내의 태도가 신경 쓰여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태껏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해보지 않은 걸 후회한 적 없어? 저는 단호하게 아니, 너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 것 같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오픈 마리지, 즉 개방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보수적이었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 온 상사 때문이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뭔가 놓치고 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하지만 널 잃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잖아. 저는 그녀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려 한다고 경고했지만 결국 아내의 설득에 휘말려 어리석게도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러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심지어 하룻밤 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결국 그 상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몇 번의 소개팅을 하긴 했지만 하룻밤 상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도저히 옳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가끔 저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은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제 사랑, 결혼의 순수하고 특별했던 감정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이민 온 한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대화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녀는 재치가 넘치는 유머 감각과 한순간에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졌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전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몰랐던 방식으로 나를 원하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다. 처음에 아내는 이 상황을 그저 가볍게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와 그녀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아내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먼저 제안했던 일이잖아. 그리고 당신도 내가 걱정했던 그 상사와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직접 저녁을 준비했고 집 안을 유난히 깨끗하게 정리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와 점심 도시락을 건네주기도 했고
심지어 부부관계를 먼저 시도하려 했다. 만약 그녀가 애초에 우리 결혼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어리석게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이 변화를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노력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가끔 그녀의 시도에 응할 때도 있었지만 그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뭐가 달라진 거지? 그러자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오빠,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웃을 생각조차 없었지만 순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친구들은 어디 갔어? 그 상사는? 그동안 즐겼던 하룻밤 상대들은? 그날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게 끔찍한 실수였어. 난 모든 걸 후회해. 이제 우리 관계에만 집중하고 싶어. 나는 차분히 물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처음부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자 아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너무 일찍 한 사람에게 정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상사가 등장했고 그는 마치 그것이 멋진 삶의 방식이라도 되는 듯 아내에게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혼한 친구 중 한 명이 개방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고 설득했다. 결국 아내는 나를 설득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아내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과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기분이었어. 순간은 짜릿하고 흥분됐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었어. 이제야 아내는 깨달았다고 했다.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우리 관계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아내는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품에서 흐느끼며 소파 위에서 결국 잠이 들었다. 아내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상사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남은 평생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게. 진심으로 노력할게. 다시 당신의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내 연인과 연락을 끊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해, 내 연인은 나를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해준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과 맞설 힘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반면 아내는 오랫동안 내게 그런 감정을 주지 못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가능하다면 아내와 함께했던 특별한 감정을 되찾고 싶다. 하지만 사실 내 연인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었다. 제발 조언을 부탁한다. 참, 몇 시간 뒤에 첫 번째 부부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추가, 이렇게 많은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다. 응원과 조언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상담 후에 업데이트를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첫째, 내 연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개방 결혼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나는 아직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도 쉽지 않다. 상담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셋째, 처음에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사실 직접 그녀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도 충분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실제 증거를 마주하는 건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장면들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는데 실제 사진이나 증거를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침에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가 내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받은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왔다. 그 메시지는 내 연인에게 온 것이었다. 잘 잤어, 멋진 사람. 어젯밤엔 내 티셔츠를 입고 잤어. 내 품에서 잠들고 아침에 내 입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그리워. 아내는 이 메시지를 보고 심하게 흔들린 것 같았다. 그 후로 2시간 동안 내 곁을 따라다녔다. 심지어 내가 조깅을 하러 나갔을 때도 따라왔다. 그녀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조깅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 연인을 처음 만난 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러 나간 날 저녁이었다. 그날 나는 서점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곳은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후 내가 저녁 시간을 보내곤 하던 곳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내 연인을 따라오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이었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돌려 세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는 유도 경험이 조금 있을 뿐이었지만 그를 제압하는 데는 충분했다. 실수로 그의 손목을 탈구시켜 버리긴 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저질러 해고당한 사람이었고 그 일을 앙심에 품고 있었다. 내 연인은 그를 신고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내게 감사의 의미로 커피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이를 받아들였다. 내 연인은 처음에는 개방 결혼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처음에는 절대 가정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아내가 했던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자 결국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돌리는 모습을 보았고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2가지야. 하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나쁜 놈에게서 구해주었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었지. 다른 하나는 할머니가 1년 동안 별의별 실험을 해보겠다며 떠났고 나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 어느 쪽이 더 듣기 좋은 이야기일까? 첫 번째 상담 이후 업데이트. 상담사는 친절하고 경험이 풍부해 보였다. 편향되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비록 첫 세션이었지만 아내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일찍 한 사람에게 정착한 탓에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친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처럼 보였고 그중 일부는 이혼을 했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상담사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내는 이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새로운 상사가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일부 친구들이 오히려 그 관계를 부추겼다고 했다. 이건 내가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야.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아내는 분명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이혼한 친구 중 한 명이 개방 결혼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 어떤 부부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도 하더라. 라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게 아내는 후회스럽게도 다시 말하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나를 설득했고 결국 우리 결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가 그렇게 원했던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 과정은 아찔하고 짜릿했지만 실체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깊이 있는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눈빛 속에서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경험이야. 결국엔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한순간 특별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온 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몇 번 데이트를 했으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 연인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이유 없이 다시 미소 짓기 시작했다. 문자가 올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고 전화를 받기 위해 방을 나설 때면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아내는 뱃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유 없는 공황 발작을 자주 겪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는 다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건 당연한 반응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 개방 결혼을 제안했던 이혼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의 연인이 그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 순간 아내는 모든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했다.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아내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말했다. 감당할 수 없을 거였으면
애초에 왜 결혼을 열었어? 그 순간 아내는 알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독이었으며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아내는 어떻게든 나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반면 나는 상담 중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연인이 아직 내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담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연인이 계속 있는 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해결책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상담을 예약하자고 제안했다. 상담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하지만 어떤 폭풍도 지나갈 수 있는 법이죠. 나는 그녀가 우리를 자신의 성공 사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지만 최대한 자세히 전하고 싶었다. 이미 말했듯이 내 연인은 나를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해준다. 내가 말하는 의미는 이렇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다. 따뜻한 포옹과 나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불안감을 느낄 때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그 어떤 것도 너의 한계를 정하지 못해. 이 말이 다소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미리 양해를 구한다. 그녀는 관계에서 내가 남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 연인은 여성이 남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성이 여성만큼 다정하거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의 관점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격렬한 화산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한국의 속담이든 삶의 초학이든 간에 그녀는 침실에서는 여성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남성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영역에서 그의 역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그녀는 남성이 여성보다 원하는 것이 훨씬 적다고 믿으며 이 기본적인 것들만 충족되면 남자는 기꺼이 용이라도 베어버릴 존재라고 말한다. 물론 그녀는 남녀 간의 동등한 보상과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녀의 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연인은 나를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해준다. 나는 당신이 서구권에 있다고 가정한다. 서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남성을 대하는 여성이 극히 드물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유형의 여성들을 겪으며 살아왔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그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여성을 찾을 확률은 1%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1%의 여성을 곁에 두게 된 것이다. 아내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결국 외부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내가 했던 선택과 무엇이 다를까? 나만을 바라보는 여자를 내버려 두고 과거의 아내를 떠올리며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닐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포기하고 단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남편이라는 역할을 유지하려는 것일까? 만약 내가 아내처럼 행동하려 한다면 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녀와 함께 남아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내가 다시 나를 원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여자가 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한국 여자를 떠나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내도 연인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주는 여자는 언제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번 놓친다면 다시는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할 테니까. 두 번째 상담 이후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일일이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상황은 마치 제리 스프링어 쇼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결국 형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형은 나에게 무료로 머물라고 했지만 나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의 행동과 그녀의 상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몇 가지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상담 세션에서 나는 일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을 직접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개방 결혼을 하기 전에 신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였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제발 말하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장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몰아붙이자 결국 입을 열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서로 앞에서 스스로를 만졌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이건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니까 바람이 아니야 라며 아내를 설득했다고 한다. 단순히 서로의 아름다움을 감상한 것뿐이라고.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내는 심하게 떨기 시작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흐느끼며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 상담사조차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으며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도대체 언제 그리고 왜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야? 아내는 한동안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상사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우연히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말았다. 그는 다른 남자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꼬시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용한 사람일수록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동료가 그녀에게 진심이었냐고 묻자 그는 그저 잠깐의 재미였을 뿐이며 약혼녀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 아내는 단순한 일탈이었고 그의 진짜 반쪽은 오직 약혼녀뿐이었다. 그녀만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고 결코 떠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가 불쌍하긴 하지만 눈치채지 못한 내 잘못이라는 듯 기회는 놓치면 끝이라는 말을 남겼다. 아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했으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날 그녀는 회사를 뛰쳐나와 주차장에서 토했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고 한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를 사랑하기라도 했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감정은 언제 변한 건지. 아내는 울면서 나를 바라보며 자신은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허탈해졌다. 그는 단지 새로운 경험이었을 뿐이고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고 했다.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 팔을 꽉 붙잡고 말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알지만 우리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고. 예전처럼 다시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다시 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 연인에게도 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녀는 마치 내가 사라질 것처럼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와 상담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상담사는 그녀를 설득했다. 서로에게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하던 순간 아내의 노트북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의 옛 친구가 있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사직한 후 그녀와 그 상사가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순간 상사는 돌변하여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차갑게 대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에게는 결혼을 고려할 정도로 진지한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단지 새로운 경험이 궁금해서 상사와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아내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남자친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와 상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임신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발견했다. 그러자 상사는 그녀를 비난하며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고 몰아세웠다. 결국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떠났다. 그리고 그녀가 아내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아내가 어떻게든 결혼을 지켜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주신 분들 또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 걱정을 하던 아내의 전 친구는
결국 실제로 임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잃고 불륜 사실이 드러나 모욕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고 상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 고위 관리자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당했으며 약혼녀에게까지 진실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의 약혼녀의 페이스북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그녀는 전형적인 작고 평범한 마을에서 자란 순수한 여자였다. 프로필을 보니 특수교육 교사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이것이었다. 대체 이런 여자를 두고 왜 바람을 피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좋은 여자를 곁에 두고도 그런 선택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아내의 전 친구는 나와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상사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었고 내 쪽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고 이미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만나기로 했다. 만나자마자 그녀의 상태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과 충혈된 눈은 그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후회와 자책이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만나자마자 고맙다고 말하며 곧바로 내 아내의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내와 다시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잃은 일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눈을 감으면 오직 하나, 남자친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그의 얼굴만 떠오른다고. 그녀는 분명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만남조차도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의 형벌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말했다. 직장 내 연애는 회사 규정 위반이며 특히 상사라는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더 나아가 업계 전체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나는 내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떠났다. 나는 예전 집에서 챙겨야 할 물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아내가 없을 것 같은 시간을 골라 방문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거실 탁자 위에 우리 결혼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천천히 밀어냈다. 그녀는 점심을 준비해 두었다며 같이 먹자고 했지만 나는 괜찮아. 배 안 고파. 오래 있진 않을 거야. 필요한 것만 챙길게. 라고 말하고 곧바로 짐을 챙겼다. 내가 짐을 챙기려던 순간 아내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틀 전에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보낸 사람은 바로 그녀의 전 상사였다. 아내는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는 새 번호를 사용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아내가 전 친구와 함께 그를 회사 고위층과 약혼녀에게 폭로한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이었다. 아내는 그 모든 과정을 남편의 바람을 대처하는 법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같은 한국 사이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나는 그녀가 용기를 내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부부 상담을 그만두겠다고 알렸다. 대신 개인 상담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삼키며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후련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지금 아내를 향한 감정은 완전히 묻어진 상태였다. 이런 무감각함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부부 상담이 아니라 개인 상담을 통해 이 감정을 다루기로 결심했다. 또한 형의 추천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현재로서는 이 결혼을 위해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다.
아내도 이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내가 집을 떠나려 하자 아내는 마지막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자 그녀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없는 게 뭐야? 그 여자가 당신에게 줄 수 있고 내가 줄 수 없는 게 대체 뭐냐고. 그녀는 이웃이 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내가 다 할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도 아직도 모르겠다면 우리 결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이미 분명한 거야.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이것이 지금의 내 상황이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과 위로를 보내주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사랑이란 게, 그리고 신뢰란 게 이렇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직접 겪고 나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글을 읽고 공감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저도 저만의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